네, 국내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퇴사를 고민해봤다. 절반은 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가 40%. 퇴사 고민이 없는 직장인은 9%에 그쳤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퇴사를 원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9%는 정말 예외적으로 진짜 직장인 타입 이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다 퇴사 원한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는. 반대로 말하면 퇴사를 원하는데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퇴사를 고민했음에도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를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책이 없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죠. 그리고 뭐 자녀나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도 17%.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좀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 정말 대부분은 퇴사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뭐 원래 못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못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 직장인들한테 퇴사 이유를 한번 물어봤더니 신입사원은 상사 잔소리가 1위. 그리고 입사 한 25년 차 되신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한 50대 정도 되실 텐데 그때는 사내 정치라고 대답하셨어요. 혹시 회사 하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내 정치잖아요. 어디나 있죠, 사내 정치. 뭐 그 뭐 꼭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엔 사내 정치는 저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사실 일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효율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에서 또 많은 뒷담화 내지는 남의 업적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좀 손을 써놔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런 능력이 또 결국에는 사내 정치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은 상사 잔소리가 1등이에요. 퇴사하고 싶은 이유, 퇴사 이유. 그쵸. 뭐 소위 말하는 꼰대 부장님 뭐 못 들어주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 다니면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죠. 그쵸? 앉아있기 싫어도 앉아 있어야 돼. 9시에서 6시까지는 하루에 뭐 8시간씩 일주일에 한 최대 52시간 아니면 40시간 정도는 어쨌거나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자리 잠깐 비우면은 또 부장님이 너 왜 자리 맨날 비우고 어디 가냐? 너는 맨날 담배만 피냐? 커피만 마시냐? 또 계속 앉아 있으면 또 너는 맨날 앉아서 하는 게 뭐냐? 왜 성과가 없냐? 또 이런 말 들을 수 있어. 뭐 하여튼 이래저래 잔소리가 1등. 그리고 입사 3, 4년 차 정도 되면 이제 대인관계 스트레스. 또 이제 뭐 직장 동료들 뭐 주로 상사겠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다른 요인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그 직장 동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자괴감, 뭐 심지어 뭐 부동산 가지고 이제 재테크 같은 걸로도 비교하고 직장 관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데요. 5, 6년차 정도 되면 이제 연봉 이제 또 5, 6년차 되면 이제 또 보통 결혼도 하시잖아요. 뭐 애도 낳고 뭐 이러는데 이제 빠듯하죠. 연봉 받아가지고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 연봉 받으면 뭐 근로소득세도 내지만 그 외에 또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 받는 그 실수령액을 보면은 이제 현타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사 25년 차 이상 되면 이제 사내 정치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네,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서로 상대방 깎아내리는 게 내가 잘한 거를 어필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걸 이제 또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내 정치를 또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치를 즐겨 하시는 분들 이거 타고나는 것 같은데 어, 또 끼리끼리 뭉치죠.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라인을 잘 타야지 또 나중에 또 승진하게 되고 임원을 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내 정치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잘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또 일을 못하더라도 사내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사내 정치를 또 잘하면 덜 받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진짜 재밌는 뉴스였는데 이 벌써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한참 된 뉴스 같은데 언제 아니 10년 정도 됐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월요병이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이제 다 퇴사하고 싶고 회사 가기 싫은 거죠. 근데 월요병을 어떻게 없애냐? 월요일은 진짜 회사 가면 일하기도 싫고 앉아서 다른 생각만 들고 부장님 잔소리 또 월요일부터 또 회의한다고 아침 뭐 8시, 9시부터 회의 소집하고 이거 가기가 싫잖아요. 월요일. 일요일에 잠도 안 오고 새벽에 이제 잠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도 싫은데 억지로 이제 힘든 몸을 이끌고 지하철 타서 이제 콩나물 시루처럼 진짜 지하철에 막 앉아서 이제
앉지도 못하죠. 서가지고 이제 손잡이 잡고 이렇게 막 졸다가 내리면 좀비처럼 사람들이 막 지하철 역사를 막 계단을 막 올라가잖아요. 한꺼번에. 아, 그 참 정말 그 장면이 정말 출근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 월요병.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기사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월요병을 어떻게 극복하냐 했더니 일요일에 출근하면 해결된다.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 된다. 아, 매일마다 일해라 그러면은 뭐 일요일이 없으니까 월요병도 없겠죠. 그냥 맨날 월요일인데 뭐 그쵸? 아, 이제 좀 어이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그때 요 보도하신 분들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좀 네.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이제 또 직장 다니다 보면 건강. 아, 이 퇴사 이유 중에 20대들은 1등이 또 건강에 악화됐다 이런 말이 또 많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데 20대면 사실 제일 쌩쌩하실 때잖아요. 근데 의외로 건강 때문에 퇴사한다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실제로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 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받아야 되잖아요. 회사에 있으면은 이 직장에서 시켜줘야 되는데 건강검진 받으면 이게 20대 이하일 때는 대부분 정상이잖아요. 이게 회색으로 된 게 이제 정상이고 오렌지색이 이제 질환 의심, 이제 조금씩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실제 유질 환자, 이제 실제 이제 질병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빨간색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나이 들수록. 그리고 질환 의심도 심지어 30대만 돼도 벌써 40%가 질환 의심이거든요. 저도 건강검진 이제 뭐 회사 다닐 때 매년 받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한 몇 개 안 나요. 뭐 비타민 D 결핍, 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한두 개 나오는데 매년 하나씩 늘어나요. 진짜.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진짜 10년 차쯤 되면 이제 한 열 몇 개 이제 항목이 막 늘어나는데 그거 보면 이제 뭐 고혈압 그리고 뭐지 뭐 비만도 뭐 복부둘레 뭐 기타 등등 비타민 D는 뭐 나오지도 않아 이제 막 심지어 그리고 뭐 초음파 찍으면 안에 뭐가 뭐 있다 혹이 물혹이 있다 뭐 어쩌고 뭐 대장 내시경 하면 또 거기서 또 용종이 나온다고 기타 등등등 아 진짜 어마무시하죠. 이 건강검진 받기 무서울 정도인데 일하다 보면 이제 건강 망치는 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물론 스트레스로 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몸이 망가진다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안타깝고 뭐 직장에서 퇴사하고 싶은 사실을 뭐 실질적인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건강은 누구나 소중하고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벌써 20대 때 30대만 돼도 질환 의심이 확 이게 스파이크하는 걸 알 수 있고 50대 정도 되면 이제 실제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게 사실은 뭐 직장 상사로서의 뭐 그런 잔소리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오래 하면은 당연히 질병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시는 분이고 술도 많이 마시잖아요. 회식하면 그런 거 다 포함되겠죠. 현타 느끼는 순간, 직장인이 현타 느끼는 순간이 뭐냐? 이건 또 다른 설문조사, 다른 기관에서 한 건데, 건강에 무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부동산 관련 뉴스 27%. 부동산이 막 올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막 현타를 느끼는 거죠. 나는 회사에 앉아서 맨날 돈 버는데, 이 실수령에 보면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누구는 돈을 떼돈을 벌었대더라. 뭐 코인 뉴스도 이제 요즘에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코인 뭐 이런 것들. 뭐 주식, 미국 주식 이런 것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동료의 재테크 수익을 들었을 때가 17%, 동료가 나보다 먼저 좋은 집을 샀을 때가 16%. 재테크가 상당히 많죠. 이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돈 벌어도 사실은 돈이 안 돼요. 뭐 물론 진짜 뭐 몇 억씩 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겠지만 뭐 대부분 뭐 몇 천만 원 많이 벌면 뭐 1억 진짜 많이 버시면 이제 2억 버시는 게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의 어떤 표본인데 그렇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뭐 근로소득세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뭐 고용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것만 다 합쳐도 거의 절반 이상 떼가거든요. 뭐 절반 정도 떼가죠. 절반 이상이라 하면 좀 약간 오버인 것 같고 많이 벌수록 그 많이 버는 거에 한 절반 정도는 다 세금 등으로 나간다. 준조세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이런 현타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사내 정치 16% 그리고 건강 역시 건강이 한 30% 되죠. 네. 근데 또 이제 나이대별로 또 약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20대는 20대가 의외로 30%가 건강. 그래요? 20대가 왜 그러지? 20대면 제일 건강할 때 아닌가? 진짜 저도 20대 때는 안 그랬던. 근데 이제 20대가 처음 신입사원 때 회사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켜 보통 그쵸? 일을 뭐 엄청 잘하죠. 잘하죠. 한 1, 2년 배우면 저는 웬만한 회사 일은 다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뭐 하여튼 너무 혹사하나? 왜 1년 뭐 20대면 거의 뭐 한 5년 차 안쪽 같은데 건강에 무리였어요. 30%. 얼마나 맨날 앉아가지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술 많이 마시겠죠. 신입사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건강에 무리 오겠죠. 저도 신입사원 때는 뭐 진짜 새벽까지 맨날 마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몸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관련 뉴스. 20대도 이런 고민 하는구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 왜냐하면 뭐 결혼도 하고 이러려면 돈 모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될 텐데 부동산 관련 뉴스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구나. 네. 40대 이상은 역시나 41%가 부동산 관련 뉴스를 들을 때라고 답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의 무게가 이제 좀 있겠죠. 그렇죠? 뭐 가장 뭐 가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남자분, 여자분 다 포함된 거니까 어쨌든 부동산 관련 뉴스 들었을 때 그리고 직장 후배가 먼저 승진할 때 이제 그쵸. 이제 40, 50대 되면 이제 슬슬 막 퇴직하시는 분도 많이 나오고 그쵸? 정년 퇴직, 뭐 조기 퇴직 그리고 뭐 저기 회사에서 권유해서 퇴직하는 거 기타 등등 뭐 사내 정치 24%. 네. 그쵸. 이게 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냐. 40, 50대 되면은 이제 돈 나갈 게 많잖아요. 교육비, 식비, 주거비 다 합치면은 한 달 소비 금액이 뭐 거의 한 316만 원인데 그중에서 교육비, 식비, 주거비가 사실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40대 평균 한 500만 원대 정도 가구 소득을 이제 봤을 때 그중에 이제 한 달에 316만 원 소비한다는 거고 그중에 교육비, 식비, 주거비가 상당하다는 거고 사실은 전국 조사니까 서울이면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육비나 식비, 주거비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보다 훨씬 높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국 조사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 이 분들을 상대로 조사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거의 뭐 소비하다 보면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사실은 거의 돈을 못 모으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근로소득세 그냥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을 못 모으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부동산 얘기 나오면 막 스트레스 받고 퇴사하고 싶고, 막 현타 오냐.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근로소득세율인데, 과거보다 이제 점점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고 세율이 45%, 맨 밑에 있죠. 그리고 뭐 한 1억 8,800만 원 넘으면 이제 한 35% 정도 붙기 시작하고 뭐 1억 넘으면 이제 38%, 40% 이상 붙기 시작하죠. 물론 뭐 이게 뭐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걸 토대로 이제 복지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실수령에 받아보면은 이거 떼고 나면 사실은 많이 적다는 걸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딱 보이는 세금이고 이건 이제 약간 준조세 같은 건데 이제 그 세금은 아닌데 세금과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세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내면은 그 혜택이 나나 아니면은 어떤 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금이랑은 달라요. 근데 국민연금도 내가 나이 들면 다시 국민연금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고 건강보험 내가 다쳤을 때 그렇죠? 내가 뭐 적은 돈으로 의료 혜택을 보는 거. 고용보험 내가 실직했을 때 그 실업급여에 재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 혜택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국민연금도 사실 내가 지금 냈는데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고 요즘 20, 30대 분들은 사실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말 많이 나오는데 내기만 하고 못 받을 수는 있고 심지어 요율이 계속 올라갈 게 뻔하죠 사실.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고용보험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점점 많이 내는데 뭐 지금 당장 내 월급에서 까이니까 사실은 이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냐면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4.5% 부담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은 이 근로자나 사업주가 한 절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은 한 3.5% 정도 되는데 여기다 장기 요양 보험료라는 걸 또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의 한 12%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한 4%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0.8%다 합치면은 그래도 거의 10% 가까이 되죠, 그렇죠? 아까 이제 소득세율에다가 이걸 더해버리면 거의 절반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벌고 나이가 드실수록 보통 이제 근로소득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이제 과장급 이상 되면은 뭐 보통 그쵸 1억 가까이 받으시는 분들도 요즘에 대기업에서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연봉 인상되면은 그게 절반 정도는 이런 걸로 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현타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다니면 특히 모르겠어요.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이제 퇴사를 고민하고 이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진정한 부의 삼조사라는 게 이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다들 이제 경제적 자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부를 이루려면 진정한 부를 이뤘다라고 보려면 3F를 봐야 된다라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데 3F는 이제 패밀리, 가족, 가족, 화목한 가정, 뭐 가족의 건강, 그래서 피트니스까지. 피트니스하면 이제 몸의 신체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파이낸셜 프리덤, 경제적 자유. 이게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진짜 나는 정말 뭔가 뭐 진정한 부를 이뤘다라고 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정말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쵸? 건강을 잃으면 사실 다 잃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 중에 혹시 또 누가 뭐 무슨 일이 있어, 아니면 가족이 뭐 좀 뭔가 화목하지 않아, 이러면 또 그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또 당연히 그렇죠,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는 어떤 그런 직장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뭐 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행복한 퇴사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경제적 부를 또 이루고 나중에 또 행복한 또 노후 생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